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끄는 선거대책위원회가 안정되는 대로 사퇴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모키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탐험문학이라는 새로운 진로를 열어가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고비, 사하라, 남극 등 사막 마라톤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무인도 테마연구소 윤승철 소장 이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모키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문재인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있었는데요. 네.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시작해서 총선 전략 방향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올해는 대한민국 복원의 해. 이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 정부가 추구해야 될 가치와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우선 요약하면은 서민과 중산층의 노동과 삶이 개선돼야 한다. 네. 인권과 민주주의가 신장돼야 한다. 네. 남과 북이 화해 협력하고 통일로 가는 길을 닦아야 한다. 네. 이런 게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동의하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일 겁니다. 네. 이런 길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파탄 나거나 또 유린당하거나 파국으로 간다. 다시 말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동과 삶이 파탄으로 가고 있고 인권과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있고 남과 북의 화해 협력도 파국으로 가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이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와 비교해서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에 비교해서도 더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국민들 만나보면 지금 살아가는 것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 더 힘들고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퇴행을 막고 총선에서 승리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고삐를 우리가 쥐어야겠다. 그런 뜻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오랜 기간 야당의 내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재인 네. 대표의 사퇴 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네네. 이 선대위가 안정되는 대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이미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선대위가 안정되는 시점 언제쯤으로 보세요? 얼마 걸리지 않을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엔 아마 빠르면 이번 주 내에도 정리가 아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냥 대표가 물러나면 되는 게 아니고 네.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권한을 최고위원회가 갖고 있는데 네. 최고위원회가 이걸 자신들의 권한을 이양하는 결의를 해야 됩니다. 네. 최고위원회 결의만 되는 게 아니고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당무위원회 의결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논의, 이런 그 의견을 조율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네. 지금 사실은 총선 시기에 이 대표가 없이 정권을 보유한 선대위가 만들어지는 게 우리 당의 초유의 일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나 차분히 그러나 신속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면 이번 주 내에도 다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네. 의결 절차에 시간이 걸릴 뿐 빠르면 네. 이번 주에라도 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그동안도 연일 국회의 법안 처리를 강조해오고 있었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국회 법안 처리를 강조한 게 아니라 국회를 네. 계속 압박해왔죠. 네. 저는 그 보도를 보고 듣고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했는데 사실이었습니다. 이거는 세계의 정치사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은 세계 어느 나라의 행정수반보다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법 제도적으로 그렇고 또 우리의 아직도 조직 문화, 관행 이런 걸 보면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죠, 대통령이. 네. 그런데 이런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이 우려하는 이런 바가 있으면 경청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게 맞는 것 같은데 거리로 나가 선언운동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피해자처럼 이렇게 보인 것이거든요. 네.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또 신문 헤드라인 보니까요.
오죽하면 뭐 이런 이제 또 수식어도 달아났고요. 이 일전에 신년담화와 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을 노동5법에서 4법으로 축소했잖아요. 예. 이 기간제법을 뺐는데 이 대승적인 양보를 했는데 야당은 왜 여기에 부응하지 않느냐 이런 질타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대성적인 양보가 아니라요. 네. 우리는 원래 그 5개 노동관련법 5개 중에 네. 한 개는 예를 들면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네. 당장 처리할 수 있다. 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은 노사 간 이익의 균형을 조금 조정하면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일괄 처리한다고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견법은 우리 당내에서는 절대 불가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파견법의 내용을 전면 수정하면 검토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압박만 하고 있다. 네. 자, 이 기간제법은 중장기 과제로 돌렸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19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가 지금 이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여야에서 조정을 해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는요. 그 노동법에서 기간제법 파견법을 제외하면 네. 나머지 법들은 사실은 예를 들면 조금씩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선 저부터 어쨌든 간에 그 서로 법안의 문제가 그러니까 그 골간에 있는 문제, 정말로 심각한 이 국민들의 생활에 큰 타격을 주는 문제 이런 것이 아니면 뭐 집권 여당 이 입장에서 계속 주장하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테러 방지법에서 네. 테러 대응 기구를 총리실에 두자. 그리고 그 인력을 국정원으로부터 파견받지 않고 채용해서 하자. 네. 이런 합의를 여야가 한 적이 했습니다. 네. 협상에서. 그런데 그걸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뒤집었습니다. 만약 이런 식이 아니면 저는 충분히 합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노동 문제, 경제 문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오늘 문재인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네요. 소득 불평등 해소의 전기를 마련하겠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이루겠다. 뭐 워낙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이 큰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이 구체적인 경제 정책이 총선에서 제시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치들이 좀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당이 좀 안정되고 선대위가 정상 가동되면 순차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공개할 생각입니다. 네. 사실 현재 경제정책의 핵심은 심각한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 그 토대 위에서 견실한 성장, 뭐 성장률이 아주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내용 있는 성장을 이루는 것인데 그 중심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불평등 경제, 불평등 성장을 더불어 경제, 더불어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컨대 소득주도 성장. 일본의 아베 총리가 예를 들어 기업에게 임금을 인상해서 내수를 좀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좀 소득을 늘려서 경기를 진작시키고자 경제를 네. 성장시키고자 노력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우리도 비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의 차별을 축소 해소하고 최저임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소득 주도 성장으로 그 기조를 바꿔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구체적인 뭐 작업하고 계시다니까 네네. 곧 공개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오늘 이야기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야권의 통합과 연대 관련해서 국민회의와 이 천정배신당이죠. 정의당과 이 비공식적인 협의가 결실을 맺지 못했다. 공식적인 논의로 전환할 것을 제의했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야권 연대 가능성 높아지나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권 지지자들의 요구가 거셀 겁니다. 네. 야권이 통합하든지 아니면 연합하든지 아니면 연대라도 해서 총선에서 이기고 의회 권력을 교체해라. 네. 그래서 대선 승리의 길을 닦아라. 이런 강력한 요구가 있을 겁니다. 정치인들이 지지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무시하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라프하게 봐서 대략적으로 봐서요. 네. 정의당 그다음에 국민회의 등과는 뭐 통합이든 연합이든 연대든 이런 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은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의사결정 구조가 안철수 의원이 절대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네. 보이고 또 안철수 의원 개인의 정치 프로그램도 있는 것처럼 보여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어쨌든 정치인들이 지지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무시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야권의 일정한 정도, 상당한 정도의 통합연합연대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문재인 대표가요. 이 최근에 야권 분열은 명분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탈당에 대한 국민 평가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 문 대표 신년사가 있는 과정에 조경태 의원이 탈당해 버렸습니다. 네네. 짧게 한번 평가해 주시죠. 조경태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많은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정체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우리 당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 아니었던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 이제 당의 당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당의 강령 기본 정책 이런 걸 수용하고 네. 그 실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경태 의원은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목희 의원이었습니다.